다음 분할 추론입니다. 130페이지. 분할 변경 추론은 특별하게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이미 또 기출문제 나와서 더더욱더 나올 게 없습니다. 바로 보기 전에 이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이건 제가 기초 GS 할 때도 많이 하고 사례 강의 할 때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강의가 끝나면 기본서 한번 정리가 되시면 사례지 핸드북으로 답안지 작성하는 거 한번 좀 연습하면서 외우면서 바로 기초 GS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초 GS가 미루면은 계속 어차피 답안지를 못 쓰기 때문에 한 번쯤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가 끝나시면 곧바로 기초 GS 들어오시면서 오셔서 쓸 게 없지 않습니까? 오픈북으로 하는 거예요. 오픈북이라는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기본서 아니면 사례지 핸드북으로 오픈북을 하시고, 오픈북이 뭐가 도움이 되냐? 그것은 이제 목차 작성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초 GS에서 목차를 어떻게 쓸지를 좀 연습을 하시고, 내용은 이제 오픈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GS에서 연습이 끝나면은 나중에 5월, 6월, 7월 때는 그 내용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3월, 4월, 5월, 3월, 4월이나 아니면 5월까지, 이때는 이제 GS 와서 목차 연습을 하시는 거고, 목차 연습하실 때는 오픈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내가 내용이 암기가 안 됐으니까 GS 못하는 건가? 그러면 계속 못하니까 미루지 않고 바로 와서 오픈북으로 연습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례지 핸드북은 조만간 이제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 윌비스에서 이제 곧 출간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한 거는 사례 강의나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아니면 기초 GS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또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답안지 작성법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 아니면 사례 강의 아니면 기초 GS 첫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추론은 이 개념만 일단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이상의 발명을 나눈다. 뭔가 나누는 문제다. 그러면 분할 추론 떠올리세요. 이 이상의 발명을 뭔가 합친다. 합치는지 나누는지는 문제 읽다 보면 감이 옵니다. 그럼 무슨 소리인지 기초 GS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합친다. 바로 국내 우주 떠올리세요. 문제 풀 때, 목차 잡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저거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책으로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분할 추론의. 분할 추론은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추론의 일부를 새로운 추론을 분할하는 제도고, 이거는 45조 위반일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긴 한데 뭐 언젠간 출제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기초 GS도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기초 GS 들어오시면 또 저런 거였어? 이렇게 알게 될 건데요. 답안지 쓰면서. 여기다 할까요? 이쪽이 발명의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A, B, C 발명이고 청구범위 A 발명만 했어요. 추론했어요. 내가 거저 결정을 받았어. 또는 특허 결정 받았어. 이랬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발명의 설명에만 청구범위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분할 추론 문제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1차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수 보정하고 분할 추론하고 대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무조건 대비를 좋아하세요. 대비인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불안하니까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제 기본 강의에서는 컨셉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 GS 오시면 더 체화될 겁니다. 몸으로. 명수서 보존과 분할 추론의 대비입니다.
명수 보정은 자진 보정, 최초 거절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최후 거절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그 다음 재심사 청구 시 이때만 되고, 분할은 이때 플러스 거절 일정 반납 30일, 특허 일정 반납도 3개월, 선정률 빠른 날까지. 이게 더 있습니다. 대비라는 게 분할 출원이 뭔가 더 좋은 거,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기간이 더 있어요, 분할 출원은.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정은 보정 기간과 범위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쟁점인데, 잘 보면 내가 어쨌건 이 발명이 생기면 기된 발명을 특허받고 싶다가 청구 범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B를 쓰고 싶다 이거예요. B를. 근데 A를 B로 바꾸는 게 발명의 변경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발명의 변경. 다른 말로 감잘명이 아니다라고 좀 이해해 주세요. 감잘명 빼박이 아니다. 완전 다른 발명을 바꾸겠다 이거야. 뭔지 좀 뉘앙스가 오십니까? 자진 보정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B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최초 거절을 통할 때도 얼마든지 B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최후나 재심사에서는 바꾸는 게 불가합니다. 이게 왜 불가하냐면 40조 사망 위반이에요. 감잘명 빼박이 아니라고 발명 바꿔버렸잖아. 이렇게 바꿔버리면 보존각화됩니다. 그 다음에 거절일정 반납 30일 아예 보정이 안 돼요. 특허일정 반납 3개월은 아예 보정이 안 됩니다. 이게 얘를 우리가 보정 기간 제한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보정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정이라는 것은 자진 보정이나 최초 거절을 통지에 따른 보정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범위가 제한이 있거나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런 제한이 있을 때는 분할 출원으로 하는 거예요. 분할 출원으로 비출하는 거죠. 분할 출원을 비하는 거죠. 분할 출원을 비하는 거예요. 분할 출원을 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분할 출원할 수는 있는데, 보정이 가능하면 뭐하러 분할 출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출원에서 간편하게 하면 되지. 이건 출원을 나눈 거에서 불편하잖아. 그래서 보정이 가능할 때는 굳이 분할할 실익이 없는 거고, 이걸 실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정이 불가능할 때 분할하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요 밑에서부터가 분할 출원의 실익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거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가 개정법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발명이 설명 기된 발명의 특허 등록. 이게 분할 출원 기간 더 주려고 만든 겁니다. 이 개정법 문제라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분할 출원에서는 이 정도만 좀 잡아두시면 2차용으로 쟁점이 잡히는 건데, 발명이 있으면 기된 발명을 특허받고 싶을 때 하는 수단, 그러면 이제 보정하고 분할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진이나 최초 때는 B를 바로 그냥 명사서 보정을 통해서 추가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B를 추가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보정을 하면 되는데, 최후 재심사 거절 결정 특허 결정 받고 나서는 보정으로서 B를 추가하는 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선 보정각화되고 여기는 아예 보정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분할 출원을 해야 된다. 이걸 분할 출원의 실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립이 끝났으면 기초 GS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이게 답안지로 어떻게 구사가 되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더 경험하시면 된다. 130페이지 요건. 요 먼저 주체 요건은 똑같은 사람 원출원이, 객체 요건은 신규사항 추가 금지 52조 1항 얘기하는 거고요. 시기적 요건은 보정보다 기간이 더 있다 얘기합니다. 3번 절차. 주체기간 쓰면 원출원이 법정기간 내, 법정기간 위에서 했죠. 쓰면 출원서에 취지표시 원출원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2번은 원출원의 청구에 기된 발명 분할출원하는 경우가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에 겹치면 이거 36조 2항 위반이 됩니다. 협의제 위반이 돼요. 분할출원은 출원의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원출원과 출원이 똑같아지고,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에 똑같아 버리면 이 협의제 위반이 됩니다. 36조 2항 위반. 서로 간의 청구 범위를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원촌의 발명이 서면 기존 발명 불활출한 경우. 거기 교재에는 간단히 써 있는 거고 그 발명이 서면 기존 발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더 있으니까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효과는 추론일 소고표 있는 거고 관련 문제는 1차용이지 2차에서는 특별하게 쟁점이 없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7번 공지의 주장 같은 경우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분할 추론하면서 공지의 주장 따로 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게 7번의 우선권 주장입니다. 분할 추론하면서 우선권 주장 따로 해야 됩니다. 원추론에서 우선권 주장이 있다고 분할 추론에서 자동적으로 효과 주는 게 아니에요. 분할 추론에서도 우선권 주장하려면 우선권 주장 따로 해야 됩니다. 그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게 133페이지 반가로 3번입니다. 133페이지 반가로 3번. 변경 추론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분할 추론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차용으로 뭐 변경 추론하면은 원추론이 취하 간주된다 이런 거 하나 더 있는데 절대 2차용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분할 변경 추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은 1차에서나 뭐 복잡해 보이셨지 2차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우선권 참고로 30조하고 54, 55조 그러니까 공지의 주장하고 우선권 주장은 매년 100%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런 경향성은 사례지 핸드북 보시거나 기출문제집 제 거 이제 기출문제 풀이강이나 기출문제집 보시거나 아니면 GS에서 연습하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건데 그때 이제 우선권 주장이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A 플러스 B 발명을 추론했고 만약에 조약 우선권 주장이면 기초추론이라고 하고 국내 우선권 주장이라면 선추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A 다시 플러스 B를 추론합니다. 조약 우주는 54조고 국내 우주는 55조인데요. 그리고선 뭐가 나오냐면 이 사이에 이런 걸 줄 거예요. 문제에서 무조건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디스클로저 1 하나 줍니다. 그랬을 때 얘 발명의 심사 시 A 플러스 B의 심사 시 이 디스클로저 1이 29조랑 각호지위가 인정되는가 선행 발명으로서 인정되는가 선행 발명 지위, 선행 발명 적격, 29조랑 각호지위 다 똑같은 소리예요. 얘의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얘를 써먹을 수 있는가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 문제.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봐요. 이 날짜를 추론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 이거 쓰는 거예요. 목차는 하여튼 기초 GS 오면 뭔 소리인지 더 자세하게 알 거니까 지금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목차 첫 번째가 이걸 쓰는 겁니다. 29조랑 각호지위는 언제 발생하는가? 이건 추론 전에 공지돼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얘가 추론일 기준으로 하면 얘 추론 전에 공지된 건데 우선일 기준으로 하면은 우선일보다 뒤입니다. 두 번째가 이거야. 우선권 주장 효과 인정 여부. 우선권 주장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선일이 인정받지 못하고 추론일 기준이 될 거고 추론일 기준이 되면 얘가 먼저 공개된 거기 때문에 29조랑 각호지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선권 주장 효과를 인정받게 되면 우선일을 인정받게 되는 거고 우선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뒤야. 얘가 뒤면 29조 각호지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 발명이 우선권 주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2번 목차. 이대로 기출문제 계속 나왔다고요.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는 판례 기초 추론이면 조약 우주, 선 추론이면 국내 우주인데 하여튼 얘들의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걸 이제 우선권 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권 주장에 당시 통상의 기초 상식
상식상 기재den것과 마찬가지인지 이거 보는 거. 지금 A- 플러스 B가 여기 최명도에 안 기재되어 있죠? 이건 A 플러스 B잖아. 일단 기재는 없어. 그럼 이거 보는 거야. 우선권 주장일 당시. 우선권 주장일 당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출원시 기준상식상 A- 플러스 B가 여기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인지 봐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면 우선이 인정되고 그러면 얘는 29년 각호지가 인정되지 않아서 얘의 심사 시에는 얘를 갖다가 신규진보성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선권 주장일 당시 A- 플러스 B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면 얘는 우선이 인정되지 않고 출원일 기준이 되고 출원일 기준이 되면 먼저 공개된 거기 때문에 얘는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얘가 이용이 될 수 있고요. 요 문제밖에 안 나와요. 기출문제도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요거 효과 인정 여부를 여기 최명도에 기재된 것과 똑같은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명의 동일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발명의 동일성이라고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발명의 동일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 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발명의 동일성에 대해서 뭐 작성하시오 이렇게 기출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책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 138페이지 1번 의취지. 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한 당사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이게 남의 나라에 출원한 다음 동일 발명은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 남의 나라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는 선출원주의 국제적 보도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문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차 때도 했는데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출원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출원하고자 할 때 자기 나라 출원일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도움 주려고 만든 겁니다. 2번 우선권장 성질 및 태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요건, 추천 요건 얘는 두 가지죠. 일단 파리 조약의 효력을 받아야 됩니다. 파리 조약에서 만든 거니까. 그게 조약 당사국 국민 또는 조약 당사국 제내자. 국민 또는 제내자. 우리 특허에서는 국민만 안 하죠. 제내자도 다 효과 주죠. 국민 또는 제내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출원인 또는 승계인. 출원인 또는 승계인. 2번 개최 요건. 이거 우리 1차 때 너무 많이 했네. 정규성, 최선성. 정규성은 반려되지 않은 거 말하는 거고요. 최선성은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원한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 실용실한 등일 것. 거기 2번 개최 요건에서 반가로 1번 제1국주는 특허 실용실한 디자인 발명자증이라고 발명자증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소리인데 몰라도 돼요. 그냥 특허 실용실한 등 이렇게 해도 됩니다. 특허 실용실한 등 그 다음에 정규성 최선성. 3번 시저요건 1년 절차는 출원서에 취지표시 국가명 연원을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차용이지 2차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2차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약구조하면 주체기관서만 쓰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절차만 나오면 답안지 주체기관서만 했어요. 주체 아까 한 거, 기간 아까 한 거, 서면 출원서에 취지표시 국가명 연원을 쓰고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단순한 읊는 식으로 나옵니다. 효과는 우선을 인정해주고요. 부접한 경우에는 우선율이 인정되지 않는 거 간단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도 나왔는데 이중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여기다 할까요? A, 여기 A, B, A, B, C라고 하면 우리 1차 때 이미 했던 겁니다. 얘가 한 번 우주했어요. 그럼 우주를 이거 또 합니다. 이랬을 때 이 A가 이중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우선권조약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B만 우선권조약 효과가 나옵니다. C는 한 번도 우선권조약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있고요. 이중 우선권 주장 금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A가 불리한 효과를 받는 게 싫다면 복합 우주를 하면 돼. 우주를 두 개를 하면 돼. 그렇게 하면 A가 일로 가는 거죠. B는 여기, C는 여기. 근데 복합 우주를 하려면 당연히 이날부터 1년 이내를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권 주장 기간이 1년이잖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기출문제를 딱 보면은 숨이 막힌다, 막막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막상 해설을 하고 나면 뭐야 저거 1차보다 더 쉬운데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얘가 이제 기출문제 나왔고 그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우선권 주장. 국내 우선권 주장 아까 이 개념 일단 알아두라고 했어요. 2 이상의 발명을 합친다. 그럼 국내 우주다.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2 이상의 발명을 합치고자 할 때 출원이 할 수 있는 수단,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국내 우주 그냥 읊는 거예요. 읊는다는 게 주체기간 서면 읊는 겁니다. 주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기간 1년 이내에 서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출원 표시하면 된다. 그거 읊는 거예요. 국내 우선권 주장 141페이지 1번 의. 선출원에 기댄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이래. 새롭게 추가된 발명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래. 출원을 한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게 이겁니다. 국내 우주 할 때 A하고 똑같은 거는 여기로, 그 다음에 새롭게 출원한 건 여기로. 그 소리예요. 뭐 별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선출원을 기초로 해당 선출원을 구체화하거나 개량 추가하는 발명을 했을 때 하나의 출원을 묶을 수 있게 말하는 거다. 국내 우주는 무조건 합친다가 국내 우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합치는 거냐면 A라는 발명을 출원을 했어요. 근데 A의 개량 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량 발명을 각각 2개의 출원을 해도 되는데 그냥 2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국내 우주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A를 출원했고 A의 개량 발명이 B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B만 단독 출원해도 돼요. 그럼 출원이 2건이 되죠. A 출원한 건, B 출원한 건. 근데 그러기 싫은 출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진 몰라. 그런 사람이 있대. 그래서 A하고 B를 꼭 하나의 출원을 하고 싶대. 그때 국내 우주라고 A 출원했어요. 그럼 이제 국내 우주하면서 A, B를 다시 출원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도 A 출원을 했습니다. A만을 갖다 국내 우주 하지 않습니다. 이미 A를 한 걸 뭘 또 A를 출원합니까? 그러지 않아서 국내 우주라는 것은 개량 발명했을 때 하나의 출원을 합치고자 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의 취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건, 주체적 요건. 이거 이미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주체 요건이 과거 심사 기준에서는 선출원인과 똑같을 것을 요구했었는데 판례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출원인이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적으로 쓴 게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 우리 1차 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2차에도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바로 57회인가요? 거기서 출제됐어요. 바로 올해. 국내 우선권 주장을 2번 요건에서 1번 주체 요건입니다.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선출원의 출원인 그 다음 적법한 승계인이다. 과거 심사 실무에서는 선출원인과 후출원의 명의가 후출원 시점에서 완전히 똑같았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시간을 봐서 우선권 주장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신 판례는 출원인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산 상황이라면 돈을 주고 샀는데 출원인 명의 변경만 안 한 상황이라면 봐주자. 불쌍하지 않냐. 이게 최신 판례 나왔고 바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방가로 2번 공동 출원한 경우는 전원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건 뭐 쓸데없는 소리에 2차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대리인 위반이면 특별수권. 특별수권 이거 출천토 신청 후 불복에서 그 우잖아. 국내 우주. 객지유권 이건 그 아까 조약구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 시한 등일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약구조하고 다르게 정규성만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효취하 포기 거저결정직 기각심결정 특허결정 확정되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할 변경으로는 절대 못해요. 분할 변경으로는 절대 못한다. 그거 읊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객지요건에서 방가로 2번. 이거 아까 이거 한 겁니다. 이 A- 플러스 B가 우선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기 최명도에 기대는지 아니면 최명도에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인지 그걸 우리가 발명의 동일성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기출문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국내 우주란 하면서 선출원 최명도에 기댄 사항인데 최명도에 기댄 사항이란 최명도에 기댔거나 기댔지 않더라도 선출원 당시가 이거 우선권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출원식 기술상식상 기댄 것과 마찬가지거나 그 내용입니다. 조약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시기요건 1년 절차는 출원 시에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출원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는 증명서를 필요 없고요.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30조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에 공제주장에서 말씀드렸죠. 조약구조와 국내 우주 했을 때 공제주장의 차이점. 그것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4번 효과에서 1번 적법행위에서 방가로 2번입니다. 조약구조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부접한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중우주 금지는 아까 말씀드렸네요. 근데 국내 우주 이중우주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고 조약우주 이중우주로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출원 취하는 이거 1차용이지 2차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선출원 취하는. 1차 때 했던 거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 보정 추가도 2차용이 아닙니다. 이거 1차에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우주 보정 추가는 이때 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중우주 했을 때 이중우주된 A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권주의 효과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복합우주, 이거 앞에 거를 우주를 더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우주 추가죠, 우주 추가. 우주 추가는 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또는 조약우주 추가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할 수 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 144페이지의 3번 관련 문제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부터 각종 절차에 대해서 주체기간 서면을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답안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주체기간 서면에서 쓰는 거고 그 연습들은 사례지 핸드북이나 아니면 기초.js, 실전.js 오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때 다 외웠던 거기 때문에 아마 2차 답안지 쓸 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3 절차였습니다.